조갑제 TV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22년 4월 27일 새벽 2시 34분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집무실 이전을 추진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 상당히 비판적인 견해를 밝혔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는 새 정부의 집무실 이전 계획이 별로 마땅치 않게 생각이 된다라고 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어제 JTBC에서 방영된 손석희 전 앵커와의 대담에서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집무실을 옮기는 게 국가 백년 대계인데 어디가 적지인지 두루 여론 수렴도 해보지 않고 게다가 안보 위기가 가장 고조되는 정권 교체기에 그냥 방 빼라. 우리는 그 길을 쓰겠다. 5월 10일부터 업무를 시작하겠다. 이런 식의 일 추진이 정말 위험하다고 생각한다. 이전이 필요하다면은 어디가 적지일지 충분히 논의하고 또 적지라고 판단된다면은 국방부와 합참이 안정적으로 이전 계획을 세우게 한 후에 그 계획에 따라서 집무실을 이전하는 것이 필요하다라고 비판했습니다. 문 대통령은 재차 하루라도 청와대에 있지 못하겠다. 이런 류의 결정과 일 처리 추진 방식은 참 수긍하기가 어렵다. 그러나 새 정부가 의지를 가지고 1호 국정 과제처럼 추진하는 마당에 그것으로 신구 권력 간에 크게 갈등할 수는 없는 것이니 우리 정부는 국정안보 공백을 최소화하는 선에서 할 수 있는 협력은 하지 않을 수 없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본인도 과거 집무실 이전 공약을 했었다는 손석희 씨의 지적에 대해서는 이렇게 해명을 했습니다. 그것을 못하게 된 이유도 당시 설명을 드렸다. 제가 구상했던 것은 집무실과 비서실만 광화문 정부 종합청사로 옮기겠다는 것이었다. 행안부가 세종시로 이전하고 남는 공간으로 가는 계획이었다. 본관이나 영빈관 같은 어전 공간, 헬기장과 지하 벙커 같은 시설은 청와대 개방 이후에도 사용한다는 개념이었다. 당선인 측처럼 통으로 옮기겠다는 것과는 다르다고 했습니다. 문 대통령은 이어서 공약을 철회한 것을 저는 아주 잘 결정했다고 생각한다. 공약에 얽매이지 않고 결정한 것이 잘했다고 생각한다. 임기 중 소통을 많이 해서 청와대의 구중궁궐 이미지가 없어졌다. 이제 국민들은 집무실 이전을 중요한 과제라고 생각하지 않고 있는데 그런 상황에서 굳이 이전하면은 비용이 발생하고 행정 혼란이 초래된다. 그것을 무릅쓸 만한 가치가 있나? 저는 아니라고 판단했고 옳은 판단이라고 본다. 그러면서 소통은 의지의 문제이지 장소의 문제는 아니라고 했습니다. 상당히 이거는 구체적이고 작심한 비판입니다. 떠나가는 대통령이 들어오는 대통령에게 이렇게 조목조목 비판한 것은 과거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 비판이 일리가 있다는데 문제가 있습니다. 저는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5년 동안 한 일은 몇 가지 키워드로 다 말하자면은 정리가 되는데 몇 개의 키워드 중에 하나가 비핵화 사기극일 겁니다. 북한이 비핵화할 의지가 있다고 거짓말을 하고 트럼프까지 끼어들어가지고 트럼프, 김정은 만나는 쇼를 하도록 해놓고 자기는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라는 꿈같은 이야기를 하면서 결국 북한에 대해서
무장 해제하는 그런 정책을 폈던 것 아닙니까? 그런데 지나놓고 보니까 북한은 핵 능력을, 미사일 능력을 고도화하고 우리는 북한 핵에 대한 대응 능력을 하나도 갖추지 않았습니다. 심지어 핵 민방위 훈련도 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 순간 김정은이가 발작을 해가지고 핵미사일 포탄을 눌러버리면은 그걸 막을 방법이 없습니다. 또 북한에는 김정은을 말릴 사람이 없습니다. 지금 우리가 그래도 생명을 부지하고 있는 것은 오로지 김정은이가 발작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이런 상황을 만든 문재인 대통령이 집무실 가지고 윤석열 당선자를 비판할 자격이 있느냐? 이렇게 반문할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문재인 대통령이 팩트로서 설명한 부분 자체는 일리가 있다는데 문제가 있습니다. 지금 문재인 대통령의 지지율이 44% 됩니다. 못한다가 한 50% 됩니다. 44대 50. 그런데 갤럽 조사에 의하면은 윤석열 당선인의 지금 지지율이 그 정도입니다. 한 42%, 44%. 그리고 못한다가 45% 정도 됩니다. 나가는 대통령은 항상 지지율이 바닥에 떨어져서 나갑니다. 들어오는 대통령은 지지율이 70%, 80%부터 시작을 합니다. 그런데 왜 윤석열 당선인은 지지율이 반밖에 되지 않느냐? 역대 최악이냐? 그건 갤럽 조사에서 확실하게 나옵니다. 왜 윤석열 당선인 지지율이 이렇게 낮느냐라고 물으면은 대답하는 사람들이 집무실 용산 이전 이게 잘못되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게 바로 윤석열 당선인의 지지율 부진을 설명하는 제1이유입니다. 요사이는 인사 잘못이 이렇게 덧붙여지고 있는데, 그러니까 윤석열 당선인의 결정적 실수는 무례한 청와대 이전에서 시작되었고, 이렇게 되다가 보니까 오히려 문재인에게 매달리는 신세가 되었습니다. 이게 통탄할 일입니다. 예비비를 집행해 달라고 문재인 대통령에게 윤석열 당선인이 부탁하는 입장이 되었다 이겁니다. 이때부터 문재인 대통령은 윤석열 당선인을 속된 말로 갖고 노는 입장이 되고 말았습니다. 약점을 잡은 거죠. 약점을 보인 거죠. 이러니 이런 발언이 나올 수 있었다고 보면 됩니다. 그런데 지금 부작용은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요사이 계속 청와대 이전했다는 부작용이 짜증스럽게 언론을 덮고 있습니다. 어제는 다가오는 5월 10일 오전에 취임식을 하고 외국에서 손님이 많이 옵니다. 그럼 그런 분들을 환영하는 어떤 모임이 일종의 그 잔치 아니겠습니까? 잔치가 있어야 되는데 원래는 청와대 영빈관이라는 좋은 시설이 있으니까 거기서 하면 되는데 거기서 영빈관에서 그 행사를 하지 않고 그 감사하는 그런 행사를 신라 호텔에서 하겠다고 합니다. 왜 호텔에서 합니까? 세계에서 제일 좋은 시설인 영빈관이 청와대에 있는데 그 이유는 그날 개방하기 때문에 거기서 못하겠다는 겁니다. 개방은 개방하더라도 영빈관은 사용해도 되는 것 아닙니까? 죽어라 청와대에는 안 들어가겠다. 그 다음에 또 문제가 있습니다. 이번
청와대 옮기는 것의 가장 큰 문제는 집무실 따로 관저 따로라는 점입니다. 지금 청와대에서는 집무실과 관저가 붙어 있으니까 민폐 끼칠 필요 없이 스리퍼 끌고도 갈 수가 있는데, 윤석열 당선인은 집무는 국방부 건물에서 보고 생활은 외교부 장관 공관에서 하겠다는 겁니다. 그래 되면 출퇴근을 해야 됩니다. 하루에 2번씩. 이게 굉장히 위험합니다. 출퇴근한 동선이 알려지게 됩니다. 그러면은 암살 위협에 노출됩니다. 하루도 아니고 5년 동안 그렇게 됩니다. 이런 나라 세상에 없습니다. 끔찍한 일입니다. 더구나 북한은 암살 전문 집단입니다. 한국 역대 대통령 중에 북한의 암살단을 만나서 죽을 뻔한 사람도 있지 않습니까? 박정희 대통령 1968년 1.2.1 청와대 습격 사건, 전두환 전 대통령 1983년 10월 9일 한글날 아웅산 테러, 즉 지금 미얀마죠. 미얀마 랭군까지 쫓아와 가지고 거기에 폭탄을 장치해서 터뜨려 가지고 17명의 장차관급이 폭사했습니다. 그런 경험을 가지고 있는 대한민국에서 대통령이 매일 출퇴근하면은 동선이 노출돼 가지고 암살단의 좋은 표적이 되고, 더구나 윤석열 당선인만 그렇게 되는 게 아니라 그 뒤에 역대 대통령이 다 그런 위험에 노출되는 것 아닙니까? 그리고 외교부가 무슨 죄가 있습니까? 갑자기 외교부 장관 공관을 비워라, 나가라, 이건 아닙니까? 그렇게 할 수 있는 자격이 있습니까? 외교부 공관은 역대 공관, 그리고 앞으로 취임할 장관들이 거기서 일을 보면서 외국 손님도 맡고 하는 중요한 국가시설입니다. 그런데 5년 임시직에 불과한, 5년 임시직에 불과합니다. 대통령은 두 사람이, 여러 사람도 아니고 두 사람이 살기 위해서 갑자기 나가라, 나갈 데도 없어요. 당장 그러면은 외교부 장관은 손님이 오면은 어디서 만납니까? 스타벅스에서 만납니까? 이거는 무례죠, 무례. 부모도 자식에게 이렇게는 안 합니다. 2달 사이에 나가, 이렇게 합니까? 부모가 자식에게. 이것은 윤석열, 김건희 두 사람의 국민에 대한 결례입니다. 점잖게 말해서 결례입니다. 더 심하게 말할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되다 보니까 문재인, 역사의 죄인입니다. 저는 문재인은 역사의 죄인이라고 봅니다. 역사의 죄인 문재인이 아주 땅땅 큰 소리 치면서 윤석열 당선인의 청와대 이전의 졸속을 비판을 하고 있고, 거기에 일리가 있다는데 그게 다 그 기가 막힌 일이다. 이 정도만 이야기해 놓겠습니다. 감사합니다.